왜 같은 밥을 먹는데 어떤 분은 100세까지 정정하실까요? 왜 어떤 분은 암과 질병을 잘 피해 가실까요? 30년간 장수만 연구해온 장수과학자 박준호입니다. 저는 이 질문 하나를 붙잡고 100세 어르신들의 식탁을 직접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답은 음식 종류가 아니라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궁금증 가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현장에서 만났던 한 어르신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지인의 어머니이신 92세 정분자님은 특별한 보양식은 거의 드시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늘 같은 시간에 밥을 차리고 점심과 저녁도 흐트러짐이 없었어요. 반찬도 늘 비슷했습니다. 밥, 국, 나물 몇 가지, 김치. 그런데 놀라운 건 과식이 전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늘 본인 양만 딱 드시고 숟가락을 내려놓으셨죠. 어느 날 가족들이 건강식이라고 이것저것 챙겨드렸더니 오히려 속이 불편해졌다고 하시더군요. 그 뒤로 다시 원래 식사로 돌아갔고 몸 상태도 금방 안정됐습니다. 이런 사례를 저는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100세 어르신들의 공통된 식사 원칙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놀라웠던 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00세 어르신들은 하루 세끼 시간이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7시면 7시, 점심 12시면 12시, 저녁 6시면 6시, 이렇게 매일 비슷한 시간에 식사를 하셨어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우리 몸은 규칙적인 리듬을 좋아합니다. 국내 장수 인구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생활 리듬이 일정할수록 신체 효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제가 만났던 101세 김용호님이 생각납니다. 이분은 수십 년 동안 같은 시간에 식사를 해오셨는데요. 아침은 꼭 7시 반, 점심은 낮 12시 반, 저녁은 6시 반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외식하자고 해도 그 시간은 절대 어기지 않으셨어요. 처음엔 융통성이 없는 게 아닐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바로 장수의 비결이었던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아침, 점심, 저녁 시간을 먼저 정해두고 음식은 그 다음입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언제 먹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어요. 배고플 때 몰아서 먹는 습관은 피해야 합니다. 그럼 소화도 힘들고 혈당도 급격히 오르내리게 되거든요. 여러분 식사 시간 매일 비슷한가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식사량입니다. 100세 어르신들은 배부를 때까지 먹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건강하려면 영양가 있는 걸 많이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였습니다. 제가 고령자 영양 상태를 분석한 자료를 보니까 100세 어르신들은 필요한 열량보다 적게 먹는 경우는 거의 없었지만 과하게 먹는 경우는 더더욱 없었습니다. 98세 이순자님을 보면요. 이분은 항상 본인 양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밥 한 공기, 국 한 그릇, 반찬 몇 가지, 늘 이 정도만 드시고 더 먹지 않으셨어요. 가족들이 더 드시라고 권해도 딱 손을 접고 그만 드셨습니다. 처음엔 너무 적게 드시는 게 아닐까 걱정했는데 그 양이 이분 몸에 딱 맞는 양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연습해 보세요. 접시에 덜어놓은 양만 먹고 더 먹지 않는 겁니다. 처음엔 좀 아쉬울 수 있어요. 하지만 한 달만 해보시면 몸이 훨씬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지나친 소식은 오히려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적당히 먹되 배부르게는 먹지 않는 거예요. 식사 후에 더부룩함 자주 느끼시나요? 그럼 지금 양이 조금 많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는 전통 식단의 힘입니다. 100세 어르신들 식탁을 보면 복잡하지 않았어요. 밥, 국, 나물, 김치, 이게 기본이었습니다. 요즘 건강식이라고 이것저것 많이 나오잖아요. 슈퍼푸드니 뭐니 하면서요. 그런데 정작 장수하신 분들은 그런 거 안 드셨어요. 그냥 우리가 어릴 때부터 먹어온 그 음식들을 꾸준히 드셨습니다. 실제로 식물성 위주의 전통 식단이 장수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세계 곳곳의 장수 마을을 조사해 보니까 다들 화려하지 않은 식단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 지역 토박이 음식을 평생 먹어온 거죠. 95세 최병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생 집밥 위주로 식사하셨고 외식은 1년에 몇 번 안 하셨어요. 여러분도 반찬수에 집착하지 마세요. 반찬이 10가지, 20가지 있어야 건강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찬수보다 구성에 익숙함이 중요해요. 내 몸이 이미 알고 있는 음식, 소화하기 편한 음식을 매일 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자극적인 양념은 줄이는 게 좋습니다. 맵고 짜고 단 음식은 일시적으로는 맛있지만 매일 먹기엔 부담스럽거든요. 요즘 집밥 얼마나 드시고 계신가요? 네 번째로 나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00세 어르신들은 생채소보다 데친 나물을 더 많이 드셨어요. 왜 그럴까요? 데친 채소는 오히려 몸에 부담이 적습니다. 생으로 먹으면 좋다고들 하시는데 실은 고령자에게는 데친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채소 속에 들어있는 질산염 같은 성분은 데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줄어듭니다. 또 식이섬유도 부드러워져서 소화하기 훨씬 편해지고요. 97세 한정수님을 보면요. 이분은 생채보다 나물을 훨씬 더 즐기셨습니다. 시금치나물, 콩나물, 미역줄기 이런 걸 매일 드셨어요. 특히 시금치는 꼭 데쳐서 드셨는데 그 이유를 물어보니 생으로 먹으면 속이 불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고령자일수록 소화 기능이 약해지니까 부드럽게 조리한 음식이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도 채소 드실 때 짧게 데쳐서 무쳐보세요. 양은 넉넉히 드시는 게 좋고요. 데칠 때 주의할 점은 너무 오래 삶으면 식감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딱 30초에서 1분 정도만 살짝 데치는 게 좋아요. 색깔이 선명해지는 순간 건져내시면 됩니다. 채소 어떻게 드시고 계신가요? 다섯 번째는 발효 음식의 역할입니다. 된장, 간장, 김치 이런 발효식품들이 100세 어르신들 식탁에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단순히 반찬이 아니라 고령자 영양을 보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발효식품 섭취군을 조사한 연구를 보면 필수 영양 상태가 안정적으로 유지됐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100세 윤명자님은 매 끼니 된장국을 드셨습니다. 아침엔 된장국, 점심엔 된장찌개, 저녁엔 또 된장국. 가족들이 질리지 않냐고 물어봤더니 이게 제일 편하고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김치도 마찬가지였어요. 매 끼니 작은 접시에 한두 점씩 드셨는데 이게 소화를 돕고 입맛도 돋워줬습니다. 여러분도 매일 소량이라도 발효 음식을 꾸준히 드세요. 많이 먹을 필요는 없어요. 된장국 한 그릇, 김치 몇 점,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짜게 먹지 않도록 조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발효식품 자체가 좀 짠 편이니까 양념을 조절해야 해요. 집에 발효 음식 자주 올리시나요?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장수를 돕는 생활 실천으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음식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식사 방식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00세 어르신들은 혼자 식사하는 경우가 드물었어요. 함께 먹는 식사는 스트레스를 낮추고 식사 만족도를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혼자 급하게 먹는 식사는 피해야 합니다. 그럼 소화도 안 되고 기분도 우울해지거든요. 제가 만났던 분들은 대부분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드셨어요. 아침은 배우자와, 점심은 친구와, 저녁은 자녀와 이런 식으로요. 식사 시간이 그냥 영양 섭취 시간이 아니라 소통의 시간이었던 겁니다. 여러분도 하루 한 끼라도 누군가와 함께 드세요. 혼자 사시는 분들은 경로당이나 복지관 식사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최근 누구와 식사하셨나요? 두 번째로 버섯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00세 어르신들 식탁에 버섯이 자주 등장했어요. 버섯은 면역 유지에 도움을 준다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특정 종류에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표고버섯이든 느타리버섯이든 팽이버섯이든 구하기 쉬운 걸로 드시면 됩니다. 여러분도 국이나 나물에 자연스럽게 넣어보세요. 된장국에 버섯 몇 개 넣고 볶음 요리에 버섯 조금 넣고 이렇게 하면 특별히 버섯 요리를 따로 만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어요. 버섯은 맛도 좋고 식감도 좋아서 노년기 식단에 정말 좋은 재료입니다. 버섯 요리 자주 드시나요? 세 번째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고령자는 충분히 먹어야 면역이 유지됩니다. 요즘 단식이 유행이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간헐적 단식이니 뭐니 하면서 식사를 거르는데 이게 노년층에게는 절대 맞지 않습니다. 유행하는 단식은 장기적으로 위험할 수 있어요. 근육이 빠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기력이 약해집니다. 100세 어르신들은 단 한 끼도 거르지 않으셨어요. 아침, 점심, 저녁 3끼를 규칙적으로 챙기셨습니다. 배가 안 고파도 시간이 되면 드셨어요. 그게 몸의 리듬을 유지하는 방법이었던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아침 거르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아침 챙겨 드세요. 간단하게라도 좋습니다. 네 번째는 물입니다. 깨끗한 물은 생명 유지의 기본입니다. 100세 어르신들은 물을 자주 드셨어요. 그런데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게 아니라 조금씩 자주 마셨습니다. 물을 적게 마시는 습관은 정말 위험합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잘 못 느끼거든요. 목이 마르지 않아도 물을 마셔야 합니다. 하루 여러 번 나누어서 드세요. 아침 일어나서 한 잔, 식사 전후로 한 잔씩, 간식 시간에 한 잔, 이렇게 하면 하루에 대여섯 잔은 자연스럽게 마시게 됩니다. 물을 마실 때는 차갑지 않은 미지근한 물이 좋아요. 찬물은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오늘 물 얼마나 드셨나요? 다섯 번째는 간식입니다. 100세 어르신들도 간식을 드셨어요. 그런데 과자나 빵 같은 가공식품이 아니라 고구마, 감자, 떡, 과일, 이런 자연스러운 음식을 간식으로 드셨습니다. 오후 3시쯤 되면 출출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작은 고구마 하나, 사과 반쪽, 이 정도가 딱 좋습니다. 간식도 규칙적으로 드시는 게 좋아요. 매일 같은 시간에 조금씩 드시면 혈당도 안정되고 다음 식사까지 버티기도 편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너무 달거나 기름진 간식은 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연 그대로의 맛을 즐기세요. 요즘 어떤 간식 드시고 계신가요? 여섯 번째는 활동입니다. 100세 어르신들은 식사 후에 가만히 앉아 계시지 않았어요. 설거지를 하거나 집안을 정리하거나 가벼운 산책을 하셨습니다. 식사 후 30분 정도 움직여주면 소화도 잘 되고 혈당 조절도 됩니다. 거창하게 운동할 필요 없어요. 그냥 천천히 걷거나 가벼운 집안일을 하면 됩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에는 더 중요합니다. 저녁 먹고 바로 누우면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불편해지거든요. 여러분도 식사 후에 최소 10분이라도 움직여 보세요. 베란다를 왔다 갔다 하거나 설거지를 천천히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식사 후에 주로 뭐 하시나요? 일곱 번째는 수면입니다. 100세 어르신들은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셨어요. 보통 밤 9시에서 10시 사이에 주무시고 아침 5시에서 6시 사이에 일어나셨습니다. 수면 시간도 중요하지만 규칙성이 더 중요합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야 몸의 리듬이 안정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과식을 피하셔야 해요. 저녁을 너무 늦게 먹거나 많이 먹으면 잠을 설치게 됩니다. 저녁 6시나 7시에 드시고 잠들기 전까지 2~3시간 정도 여유를 두세요. 그럼 소화도 되고 편하게 주무실 수 있습니다. 요즘 잠은 잘 주무시나요? 마지막 여덟 번째는 마음가짐입니다. 100세 어르신들은 욕심이 없으셨어요. 음식에 대한 욕심, 건강에 대한 집착,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냥 내 몸이 편한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이렇게 사셨어요.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까 소화도 잘 되고 잠도 잘 오는 겁니다. 여러분도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 식사 시간 못 지켰다고 자책하지 마시고 간식 하나 더 먹었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다시 하면 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100세 어르신들은 특별한 장수 음식을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 식사 시간은 정확했고 과식하지 않았으며 익숙한 전통 식단을 지켜왔습니다. 나물은 데쳐 드셨고 발효 음식은 매일 조금씩 드셨습니다. 식사는 누군가와 함께 했고 물은 자주 마셨으며 식사 후에는 가볍게 움직였습니다. 잘못된 상식은 이것입니다. 몸에 좋다는 음식만 찾으면 오래 산다는 믿음입니다. 비싼 건강식품, 특별한 슈퍼푸드, 이런 걸 찾아다니면 건강해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릅니다. 올바른 관리는 다릅니다.
내 몸이 매일 예측할 수 있는 리듬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같은 시간에 식사하고 같은 양을 먹고 익숙한 음식을 드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장수의 핵심이었습니다.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면역은 유지되고 소화는 편해지고 생활에 안정감이 생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볍고 식사 후에도 더부룩하지 않으며 밤에는 편하게 잠들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10년, 20년, 30년 후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반대로 흐트러진 식사 습관은 어떨까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효과를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불규칙하게 먹고 과식하고 혼자 급하게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스트레스만 쌓입니다. 비싼 건강식품 먹어봐야 소용없어요. 기본이 무너져 있으니까요. 오늘 당장 실천할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식사 시간부터 정해두세요. 아침 몇 시, 점심 몇 시, 저녁 몇 시, 이렇게 시간을 먼저 정하는 겁니다. 음식보다 시간이 먼저입니다. 시간만 지켜도 여러분 몸은 이미 변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시간 못 지켰다고 자책하지 마시고 내일 다시 하면 됩니다. 100세 어르신들도 완벽하지 않았어요. 그냥 꾸준히 하신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한 가지를 바꿔보실 건가요? 식사 시간을 정하실 건가요? 아니면 과식을 줄이실 건가요? 혹시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조용히 남겨두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10년 후 큰 변화를 만들 겁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 이야기에서도 다시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